안녕하세요. 내년 봄에 결혼을 앞두고 있는 30대 중반의 예비 신부입니다. 명언 중에 용서가 최고의 복수의 방법이라는 명언이 있습니다. 한 인간에게 씻지 못할 상처와 배신을 당한 저도 처음엔 저 명언에 말대로 내가 그 인간을 용서하고 사는 것이 최고의 복수 방법이자 그 일을 하루라도 빨리 잊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장담컨대 용서는 최고의 복수 방법이 아닌 상처받은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만든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저에게 큰 상처를 입은 사람들은 사실은 진심으로 용서가 안 된다는 걸 제가 느꼈었거든요. 용서가 아닌 결국엔 통쾌한 복수라고야만 저의 사연을 한번 들어주세요. 대학 졸업 후 첫 직장을 얻고 3교대로 일을 하는 간호사가 된 저는 출퇴근용 차가 필요했습니다. 부모님들이 첫 차는 중고차로 사는 게 좋다고 하셔서 부모님의 말씀대로 중고차를 사러 혼자 중고차 단지에 갔었습니다. 아는 딜러도 없고 무작정 찾아간 그곳에서 저는 호객행위라는 딜러 중 그나마 인상이 가장 좋은 딜러를 따라갔습니다. 어린 여자분 혼자서 이곳에 오기 쉽지 않으셨을 텐데 용기가 대단하시네요. 딜러들한테는 고객님 같은 고객이 가장 좋은 먹잇감이거든요. 그래요? 저도 어느 정도 알고는 있는데, 그래도 이곳에 있는 분들 중에 한 분 정도는 양심적이지 않을까 해서 와봤어요. 딜러님 인상이 너무 좋으셔서 저는 딜러님 인상만 믿고 따라왔으니까 잘 좀 부탁드려요. 인상 하나만 믿고 따라간 딜러는 다행히 저에게 양심적으로 차를 판매해 주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제가 따라간 인상 좋은 그 딜러도 저에게 충분히 사기를 칠 수가 있었는데 저에게 다른 사심이 있어서 차를 양심적으로 판매해 준 것이었습니다. 유진 씨, 저 얼마 전에 뵀던 딜러 윤성호입니다. 연락이 불편하실 수 있으시겠지만 제가 유진 씨한테 감사한 게 많아서 밥 한 끼 대접하고 싶은데 혹시 주말에 시간 되실까요? 네? 딜러님께서 저한테 감사할 일이 뭐가 있으세요? 감사한 건 제가 감사하죠. 그럼 서로 감사한 걸로 하고 제가 유진 씨한테 밥 한 번, 그리고 유진 씨가 저한테 밥 한 번 해서 서로 한 번씩 사주는 게 어떨까요? 중고차 딜러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았던 저는 사적으로 연락을 해오는 딜러의 연락이 너무 불편했습니다. 그래도 저도 분명 고마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딜러의 말대로 딱 2번만 밥을 먹고 더 이상 만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딜러와의 2번째 만남에서 제가 밥값을 결제하려고 할 때였습니다. 성호씨, 이번엔 제가 성호씨 사드리기로 한 거니까 이 자리는 제가 계산하도록 할게요. 그러지 마세요, 유진 씨. 여자는 남자 만날 때 돈 쓰는 거 아니에요. 저는 유진 씨가 이 자리에 나와주고 저랑 같이 밥 먹어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절대 계산하지 마세요. 제가 그 딜러와 연애를 시작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바로 매너 있고 돈을 잘 쓰는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중고차 딜러였던 저희 예비 남편은 여자에게 돈을 아주 잘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본인의 철학 중 하나가 바로 여자는 남자를 만날 때 돈을 쓰면 안 된다 였거든요. 그 덕분에 남편과 연애를 할 때 저는 돈을 쓸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유진이 너는 오빠 만날 때 절대 돈 쓸 생각 하지 마. 차라리 그 돈으로 유진이 친구들이랑 맛있는 거 사 먹고 갖고 싶었던 거 사. 알겠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왈가닥하는 저의 성격과 정반대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섬세하고 차분하고 그리고 여성스러운 성격이었죠. 남자가 섬세한 성격이면 예민하고 까칠한 사람이 많은데 남편은 큰 소리 한 번 안 내는 아주 순박한 청년이었습니다. 오빠는 어떻게 화 한 번을 안 내? 그렇게 살면 답답하지 않아? 나처럼 화날 때 화도 내고 소리도 지르면서 살면 속도 시원해지고 좋을 텐데. 오빠 보면 내가 다 답답해. 좋게 말해서 다 해결되는데 굳이 큰 소리 내서 뭐해. 그리고 유진이 너한테는 그런 에너지가 있지만 나한텐 그런 에너지가 없어서 그런 것도 있어. 오빠가 많이 답답해도 이해해줘, 유진아. 너무 순박한 성격의 남편이 처음엔 답답했지만 왈가닥하는 저에게는 오히려 그런 남편의 성격이 중화되어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중고차 딜러 일을 하는 남편을 만나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찝찝했었는데 사람이 좋으니 나중에 직업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돈도 잘 버는 일이니 저에게 나쁜 건 없었죠. 처음엔 남편만 저를 좋아하는 느낌이었는데 나중에 돼서는 제가 더 남편을 좋아하게 돼서 남편에게 제가 먼저 결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요즘 오빠 친구들 하나둘씩 장가가기 시작하는데 오빠는 언제쯤 결혼할 생각이야? 친구들이 결혼하는 거 보면 오빠도 결혼하고 싶지 않아? 왜? 유진이 오빠랑 결혼하고 싶어? 그렇지 않아도 오빠도 조만간 유진이 보고 결혼 이야기 꺼낼 생각이었어. 오빠가 먼저 결혼 이야기를 꺼냈어야 했는데 유진이가 먼저 결혼 이야기 꺼내게 해서 오빠가 미안해. 우리 조만간 부모님들한테 인사드리러 가자. 제가 먼저 결혼 이야기를 꺼내긴 했지만 남편의 주도하에 양가 부모님들께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먼저 저희 부모님을 찾아뵙자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일단 유진이네 먼저 가서 인사드리고 결혼 허락을 받은 후에 우리 집에 가서 인사드리는 걸로 하자. 부모님들이 우리 결혼을 흔쾌히 허락을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지만 그러지 않으실 수도 있으니까 서두르지 말고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해나가 보는 게 어떨까 싶어. 남편은 혹시 모를 부모님들의 결혼 반대를 생각해서 저희 부모님 먼저 뵙고 시부모님을 뵙는 게 어떻겠냐 했습니다. 남편에게 말은 안 했지만 저희 부모님이 제가 남편과 만나는 걸 달가워하시지 않고 계셔서 저도 그렇게 하는 게 맞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들께 먼저 인사드리고 결혼 허락을 받으러 친정집에 찾아뵀습니다. 나는 분명 너한테 네 남자친구랑 인사 올 필요 없다고 말했는데 왜 찾아온 거니? 설마 너희 둘 정말 결혼할 생각은 아니지? 엄마는 집으로 찾아온 저와 남편을 문 앞에 세워두고 문전박대를 하셨습니다. 엄마, 그래도 여기까지 찾아왔는데 문도 안 열어주고 쫓아낼 생각이야? 제발 나를 봐서라도 일단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줘.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고 온 건지 들어는 봐줘야지. 남편 보기가 미안하고 창피해서 엄마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사정사정을 했습니다. 제가 울먹이며 엄마에게 사정을 하자 엄마는 어쩔 수 없이 결국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우리는 너네한테 할 말도 없고 들을 말도 없으니까 잠깐 인사만 하고 금방 가도록 해. 어찌어찌 집으로 들어간 저희는 부모님들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부모님의 반응이 긍정적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 이렇게까지 극도로 싫어할 줄은 상상도 못했기 때문에 적지 않게 당황하고 속상했던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절대 기죽지 않는 성격인 저도 당황해서 말도 못하는데 순한 성격인 소유자인 남편이 어떻게 저희 부모님 앞에서 입을 열 수 있겠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신기하리만큼 저희 부모님 앞에서 일취월장으로 말을 잘했습니다. 유진이 어머님, 아버님, 지금은 제가 마음에 드시지 않으시겠지만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노력해서 유진이의 마음을 열었던 것처럼 어머님이랑 아버님께도 제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꼭 보여드리고 두 분의 마음도 열어보겠습니다. 저기요, 저희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유진이랑 당장 헤어지라고는 안 할게요. 대신 우리 유진이랑 결혼할 생각은 하지 말아주세요. 저희 엄마는 아예 남편에게서 등을 돌리고 앉아 있었고 늘 딸의 편이셨던 아빠도 이번만큼은 냉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유진아, 어른들이 결혼을 반대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네가 마음을 접도록 해라. 솔직히 두 사람을 앞에 앉혀두고 이렇게 말을 해서 정말 미안하지만 두 사람의 관계가 하루라도 빨리 정리가 되려면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엄마랑 아빠는 널 위해서 그러는 거니까 너무 원망하지 말고 그쪽도 저희 마음을 이해해 줬으면 하네요. 남편은 저희 집으로 들어온 지 5분 만에 쫓겨났습니다. 살면서 단 한 번도 부모님들을 원망해 본 적 없었던 저였는데 그날은 부모님의 꼴도 보기 싫을 정도로 원망스러웠습니다. 남편이 돌아가고 난 후 제가 오열을 하며 부모님께 따졌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일단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들어는 봐줘야지. 어떻게 그렇게 문전박대를 할 수가 있냐고. 내가 오빠 집 가서 그런 취급받아도 좋아? 너를 문전박대하는 시댁이면 더더욱 시집가지 말아야지. 그리고 네가 데려온 그 사람 말이야. 사람이 얼핏 보면 인상이 좋아 보이긴 하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눈웃음이 뭔가 음침하다니까. 당신이 보기엔 안 그랬어? 사이다 남편의 인상이 음침하다는 사람은 저희 엄마가 처음이었습니다. 엄마의 말을 듣던 아빠도 엄마의 말을 일부러 맞장구 치려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정말 아빠 보기에도 그러셨던 건지 엄마의 말에 동의를 하셨습니다. 내가 봐도 그 사람 인상이 좀 쎄한 구석이 있어 보였어. 웃는 것만 보면 사람 참 좋아 보이는데 그 웃음 속에 무슨 꿍꿍이가 있어 보인다니까? 아빠까지 왜 그래? 오빠 진짜 그런 사람 아니야. 내가 말했잖아. 오빠 지금까지 내가 만난 남자 중에서 제일 최고라고. 나 엄마랑 아빠가 반대해도 오빠랑 무조건 결혼할 거야. 그러니까 나 말리지 마. 유진아, 이번만큼은 아빠도 네 편을 들 수가 없을 것 같다. 지금은 알 수가 없겠지만 나중에 되면 아빠랑 엄마가 왜 이 결혼에 반대하는지 너도 알게 될 거야. 저는 부모님들이 남편의 직업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말도 안 되는 인상 핑계를 대며 결혼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무작정 결혼을 반대하는 부모님들을 이해할 수 없었던 제가 오해를 하자 엄마가 소리쳤습니다. 듣기 싫으니까 제발 그만 울어. 너 정말 그 인간이랑 결혼하고 싶으면 엄마랑 아빠랑 인연 끊고 이 집 나가서 결혼해. 부모들이 반대하는 결혼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애들 한 번도 못 봤다 나는. 알겠어. 엄마 말대로 이 집 나가서 오빠랑 결혼할게. 그러니까 엄마랑 아빠도 앞으로 내 인생에 참견하지 마. 저는 그대로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제가 친정집에서 뛰쳐나와 한 달 넘도록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연락도 하지 않자 부모님이 남편과 저를 불렀습니다. 그렇게까지 하고 싶은 결혼이면 결혼을 하든 뭘 하든 너희 마음대로 해. 유진이 너는 부모들이 속썩이고 하는 결혼이만큼 무조건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알겠니? 가정이 쉽지 않기는 했지만 어쨌든 저의 가출 덕분에 부모님들께 결혼 허락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모님들의 속을 썩인 건 죄송하지만 결혼 허락을 받으니 정말 날아갈 듯 기뻤어요. 왜냐면 저희 부모님에게만 허락을 받으면 이 결혼은 문제없이 속전속결로 진행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하지만 인사를 드리러 간 시부모님들도 저희 부모님과 크게 다를 바 없었습니다. 솔직히 나는 얌전하고 참한 며느리 얻고 싶은 마음이 커서 이 결혼에 반대하고 싶구나. 유진 양이라고 했나? 이렇게 말해서 미안하지만 저는 그쪽을 내 며느리로 받아들이고 싶진 않네요. 미안해요. 엄마,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우리 결혼 허락해줘. 이 결혼 내가 행복하려고 하는 거지. 엄마가 행복하라고 내가 해주는 결혼이 아니잖아. 이런 기센이랑 결혼하면 너만 힘들어지는 건 몰라서 그러니? 안 그래도 착하고 신에 빠진 네가 이런 애랑 결혼해서 뭘 어떡하려고 그래? 너 평생 여자한테 붙잡혀 살고 싶어? 저를 앞에 두고 저를 모욕하는 시모를 보면서 솔직히 속상하다기보다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가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까지 이 결혼을 해야 되냐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참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남편도 저희 친정집에서 저와 똑같은 이 시간을 버텨줬기 때문이었습니다. 성호야, 데리고 오려거든. 저런 애 말고 너만큼이나 딱 봐도 순한 애로 데리고 와라. 종 못 찾겠으면 엄마가 찬자리 알아봐 줄게. 시모에게 모욕을 진탕 먹기는 했지만 남편의 노력 덕분에 시댁에서도 힘들게 결혼 허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양가 부모님들에게 결혼 반대를 심하게 당했던 터라 양가 부모님을 모시는 상견례 자리를 만들어야 되나 싶었는데 결혼 전 한 번은 인사를 시켜드려야 했기에 두려움을 가득 안고 상견례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사돈들이 우리 유진이 며느리로 맞이하는 거 반대하셨다면서요. 그것 때문에 우리 유진이 밤마다 울었는데 결국에 이렇게 허락해 주실 거면 좋은 마음으로 해주시지 왜 사람 못 살게 굴고 실컷 울린 다음에 허락해 주신 건가요? 결혼 전부터 며느리 기강 잡으려고 일부러 그러신 거예요? 저기요 사부인, 말씀을 왜 그렇게 하세요? 그러시는 그쪽 부모님들은 왜 우리 성우를 문전박대하셨나요? 그쪽도 저희랑 별반 다를 거 없는 걸로 아는데요. 피차 일반인데 굳이 그 이야기 꺼내지 마시죠? 저희 부모님들과 시부모님들은 첫 만남부터 기싸움이 장난 아니었습니다.
어떻게든 분위기를 풀어보려고 했지만 부모님들 눈에서는 불길이 치솟고 있었습니다. 집은 남자 쪽에 세우는 게 맞으니까 당연히 헤어지는 거죠? 솔직히 우리 유진이 같은 애를 며느리로 데리고 가시려면 집은 어떻게든 헤어셔야 돼요. 전세집 말고 무조건 자가로 해와주세요. 아이고, 사부인 눈에는 사부인 딸이 대단한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제 눈에는 사부인 딸? 그저 그런 애로밖에 안 보이는데요? 집이야 뭐 어떻게든 해가겠지만 며느리가 예뻐서 해가는 건 아니라는 걸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그저 그런 딸이요. 그저 그런 딸이 서울에 있는 대학 나오고 대학병원 간호사 일을 할까요? 따지고 보면 고졸에 중고접하는 일 하는 성우가 그저 그런 애가 아닌가요? 아니다. 그저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유진이에 비해 한참 부족하죠. 부모님들은 내 딸이 더 낫네, 내 아들이 더 낫네 하며 싸우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 분위기가 좋은 상견례 자리가 아닐 거라는 걸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서로 욕을 주고받으며 싸우는 자리가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저희 결혼식 비용 반반으로 하기로 했어요. 누가 더 잘 벌고 누가 더 학벌이 좋고 그런 걸 떠나서 서로 좋아서 하는 결혼이기 때문에 그런 거 따지지 않기로 했으니까 제발 그만들 하세요. 그리고 저희 둘 다 부모님 도움 안 받을 생각인데 왜 부모님들끼리 문제로 싸우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휴, 부탁드릴게요. 제발 다들 그만하세요. 부모님들 도움 없이 저희들 능력으로 결혼 비용을 반반씩 한다고 저희가 결론을 내드리자 부모님들은 싸움을 멈추셨습니다. 양가 부모님들은 마지막으로 타협을 하듯이 결혼 날짜를 잡으시고 헤어지셨습니다. 유진아, 결혼 날짜 잡기까지 너무 힘들었지만 우리 결혼하면 부모님들 보란듯이 잘 살아보자. 그리고 우리 서로 부모님들한테 완벽히 인정받지 못한 상태에서 결혼을 올리는 거니까 우리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효도로 보여드리자. 저는 결혼 날짜를 잡는 데까지의 과정이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화가 나기도 하고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는데 저보다 훨씬 어른스럽고 그릇이 큰 남편은 그 험난했던 과정을 발판 삼아 더 잘 살아보자고 했습니다. 인격적으로 완편한 남편이 저는 참 많은 의지가 되었습니다. 결혼식 날짜를 잡고 결혼 준비를 하던 와중에 남편이 회사 워크숍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규진아, 오빠 일주일 동안 괌에 워크숍 다녀올 것 같아. 혹시 뭐 갖고 싶은 거 있어? 다녀오는 길에 유진이 갖고 싶은 거 사다 줄게. 그런 거 없어. 오빠, 그냥 재밌게 잘 놀다 와. 그동안 일한다고 고생 많이 했잖아. 근데 오빠 회사 남자들밖에 없어서 남자들끼리 가면 재미있겠어? 술만 마시다가 오는 거 아니야? 얼마 전에 여직원 한 명 들어왔거든. 그 친구도 같이 해서 갈 것 같아. 근데 뭐 어리기도 하고 여자 한 명뿐이라 크게 다를 것 없을 것 같기는 하지만 뭐. 제가 질투가 많은 편이기는 했지만 회사 워크숍에 여자 한 명이 껴서 간다는 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신경이 쓰이지도 않았죠. 그저 괌으로 워크숍을 가는 남편이 좋은 선물이나 하나 사다 주기만을 기대했습니다. 남편이 일주일간의 워크숍을 즐기고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남편의 자취방에 들렀는데 거실 선반 위에 영수증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명품 샵에서 200만 원 가량의 금액으로 결제가 되어 있는 내용의 영수증이길래 내 선물인가 싶어 기대찬 목소리로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오빠, 여기 뭘 샀길래 200만 원이나 쓴 거야? 설마 내 가방 사온 거야? 어? 그거? 그 유진이 거 아니야. 결혼하기 전에 엄마 하나 선물 하나 해드리고 싶어서 엄마 거 사왔어. 그래? 잘했어. 어머니 사드린 거구나? 난 또 내 거 사온 줄 알고 기대했잖아. 남편이 그런 거라고 해서 그냥 그런 줄 알고 넘어갔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시모에게 사드렸다는데 오히려 잘했다 싶었죠. 그리고 며칠 후 제가 일을 일찍 끝내고 남편을 데리러 남편의 사무실로 방문을 했을 때였습니다. 그날 같이 저녁을 먹기로 해서 갔던 건데 사무실 근처에서 남편이 어떤 어린 여자와 함께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오빠, 거기서 뭐해? 제가 남편을 부르자 남편이 화들짝 놀래며 들고 있던 아이스크림을 바닥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아이스크림 같은 거 손에도 안 대던 사람이 웬일이야?
그나저나 옆에 이분은 누구셔? 생전 아이스크림을 먹지도 않던 사람이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는 것도 놀라웠지만 그것보다 남편 옆에 있는 어린 여자에게 더 눈길이 갔습니다. 전에 말했었잖아. 우리 회사에 여직원 한 명 들어왔고 이 친구가 그 친구야.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고 하길래 사주면서 나도 하나 사 먹어봤어. 근데 유진이 네가 여긴 어쩐 일이야? 오빠, 우리 오늘 같이 저녁 먹기로 했잖아. 내가 일 마치고 오빠 데리러 온다고 했던 거 잊고 있었어? 아, 맞다, 그랬지. 그럼 지금 가자. 제이야, 나는 여자친구랑 가봐야 될 것 같은데 혼자 사무실에 들어갈 수 있지? 사장님한테는 나 바로 퇴근했다고 좀 전해줘. 남편의 사무실 여직원은 예쁜 미소를 지어 보이며 남편에게 알겠다고 대답한 뒤 사라졌습니다. 나이가 많이 어려 보여서 그런 건지 아니면 사람 자체에 매력이 있는 건지 여자인 제 눈에도 귀여워 보여 제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저분 너무 귀엽다. 20살 초반 같아 보이는데 성격은 어때? 20살 초반 맞아. 성격은 귀엽고 아주 밝아서 저 친구 덕분에 우리 사무실 분위기가 정말 달라졌어. 우리 결혼식에도 오지? 내 동생 친구 중에 괜찮은 애 하나 있는데 소개시켜주고 싶다. 내가 잘생긴 애 소개시켜준다고 우리 결혼식에 꼭 오라고 전해줘? 처음 보는 남편 사무실 여직원이 마음에 들었던 저는 제가 눈여겨두었던 제 남동생 친구에게 소개를 시켜줘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땐 정말 그 여직원이 남편이랑 같이 뭘 하고 있었는지는 크게 신경이 쓰이지 않았어요. 30 넘은 남편이 20살 초반 아이랑 해봐야 뭘 하겠나 싶었죠. 부모님들께 결혼을 허락받고 난 후에는 크게 문제될 일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결혼 준비로 시간이 순식간에 흘러 눈 깜짝할 사이에 결혼 전날이 되었습니다. 오빠, 나 신혼침에 짐 좀 가져다 놓으려고 하는데 오빠 거 가져다 둘 거 있어? 가는 김에 내 짐도 옮기고 오빠가 도 좀 같이 옮기자. 내 짐이 좀 무거워서 오빠가 같이 가졌으면 좋겠거든. 유진아, 그건 신혼여행 다녀오고 나서 해도 되는 거잖아. 나 오늘은 너 못 볼 것 같아. 지금 뭐 하길래 못 봐? 친구들 만나서 총각 파티하는 건 저녁에 한다고 했잖아. 잠깐이면 되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워? 결혼 전날이라 그런지 남편은 매우 예민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연애 기간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한 남편의 모습이라 솔직히 당황스럽기도 하고 어이도 없었습니다. 어차피 내일이면 죽을 때까지 한평생 볼 건데 지금 꼭 봐야겠어? 미안한데 나도 결혼 전에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오빠, 근데 왜 화를 내고 그래? 내가 잠깐 보자고 한 게 그렇게 화낼 일이야? 못 보면 못 본다고 좋게 말하면 되지. 아이 몰라. 나 지금 바쁘니까 연락하지 마. 내일 아침에 출발하기 전에 연락할 테니까 그 전까지 제발 나 좀 그만 내버려둬. 화를 내는 남편이 너무 어이가 없었던 제가 엄마에게 이 이야기를 하니 엄마가 결혼하기 전이라 예민한가 보네. 그냥 내버려둬. 라고 말을 했습니다. 결혼 전날부터 저희 기분을 망가뜨리고 싶지 않아서 더 꼬투리 잡지 않고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날 남편이 원하는 대로 제가 먼저 연락을 하지 않으니 남편도 저에게 연락을 하지 않더군요. 친구들과 아주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연락을 하겠다는 남편에게서 연락이 없고 연락도 되지 않아 초조한 마음으로 일단 먼저 메이크업 샵으로 향했습니다. 유진아, 윤서방이나 사돈들 왜 아직까지도 안 오시는 거라니? 늦는다고 연락은 왔어? 아니, 오빠도 그렇고 어머님이랑 아버님도 연락이 안 되셔. 늦어도 9시까지나 와야지 시간 맞춰서 도착할 수 있는데 무슨 일이지? 오는 길에 사고라도 나신 건가? 사고가 났어도 여기에 먼저 연락을 줘야지. 그 양반들 도대체 이렇게 중요한 날 연락도 안 되고 무슨 일이라니. 남편이 제 시간에 오지도 않고 연락도 받지 않으니 불안해서 침이 자꾸 바싹 말랐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난 후 이 정도면 일부러 연락이 안 되는 거라는 판단이 든 저는 신부 화장을 받다 말고 부모님들과 함께 결혼식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결혼식장에 들어서니 저희 쪽 하객들은 한가득인데
남편 쪽 하객들은 한 명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남편 쪽 축의대에서도 사람이 보이지 않았죠. 유진아, 엄마가 볼 땐 이 인간들 참수탄 것 같다. 일단 엄마랑 아빠가 우리 손님들한테 잘 말해서 집으로 돌려보낼 테니까 네가 윤서방한테 계속 전화 걸어봐. 결혼 당일 남편과 시댁이 잠수를 탄 것 같다는 엄마의 말에 세상이 반쯤 꺼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지만 이런 황당스럽고 급박한 상황에서도 어른스럽게 대처하고 계시는 부모님들을 보면서 저도 무너지지 말고 어른스럽게 대처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단단히 먹고 계속해서 남편 쪽으로 연락을 취했습니다. 이 인간들이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으면 지금이라도 연락을 줘야 되는 거 아니니? 이것들이 사기죄로 고수를 쳐먹어야지 연락을 먼저 하려나? 엄마, 나 이제 어떡해? 오빠도 결혼식 때 할래 도망가고 돈도 돈인데 사람들 보기 부끄러워서 나 어떻게 살아? 네가 부끄러울 게 뭐가 있어? 너는 잘못한 거 없으니까 당당하게 살아. 그 녀석 인생 엄마가 족쳐버릴 테니까 너는 걱정하지 마. 엄마가 그 인간들 네 앞에서 무릎 꿇게 만들 거야. 결국 저희 친정 부모님들은 남편과 시댁을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잠수탄 결혼식 당일에도 그 후에도 연락이 되지 않던 남편과 시댁은 고소장을 받고 나서야 저희 쪽으로 연락을 주었습니다. 유진아, 내가 정말 미안하게 됐다. 너한테 해줄 수 있는 말은 미안하다는 말밖에 없어. 미안해. 결혼식에 들어간 비용을 네가 달라는 대로 다 줄 테니까 고소만 취하해줬으면 좋겠다. 부탁할게. 정말 미안하다는 말 말고는 나한테 해줄 수 있는 말이 없어? 나는 오빠랑 오빠 가족들이 왜 그날 잠적했는지 이유를 듣고 싶은데 그것도 말 못 해주는 거야? 그 이유만 말해주면 고소 취하해줄게. 제발 말해줘. 미안해. 그 이유는 말 못할 것 같아. 돈은 몇 배로 쳐서라도 줄 테니까 고소는 꼭 취소해주기 바란다. 끊을게. 왜 잠수를 탔는지 이유를 말해주지도 않고 돈으로 보상해주겠다는 남편은 그 이후로도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결혼식 준비에 들어간 비용과 그 외에 보상금을 받기는 했지만 저는 그 결혼으로 인해 모든 게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유진아, 엄마는 그놈의 집안 절대 용서 못한다. 이 소송에서 지더라도 그 인간들 맘 편히 발 뻗고 못 살게 만들고 싶어. 그러니까 너는 엄마 절대 말리지 마. 엄마, 나는 더 이상 그 집이랑 엮이고 싶지 않아. 그냥 다 끝내고 하루라도 빨리 그 일을 잊고 살고 싶어. 제발 부탁할게. 그냥 소송 취하해줘. 저도 엄마 말대로 지더라도 소송을 걸어서 남편과 시댁을 정신적으로 힘들게 만들고 싶었지만 그냥 파혼을 당한 것도 아니고 결혼식 당일날 남편과 시댁의 잠수로 쪽팔리게 파혼을 당한 저는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고 괴로워 저를 위해서라도 소송을 취소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울며불며 부탁을 하고 정신병원 치료까지 받게 되자 부모님이 소송을 취소해 주셨습니다. 그 인간들 인생 망치는 것보다 그래도 죽어가는 내 딸 살리는 게 우선이지. 유진아, 일단 너부터 살고 보자. 엄마가 도와줄게. 그렇게 저는 부모님과 가족들의 도움으로 힘든 시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저의 성격이 예전과는 다르게 조금 더 차분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애써 남자를 만나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남자를 굳이 안 만나도 좋다는 마음으로 살았었죠. 그러다 어떤 남자를 한 명 만났습니다. 유진아, 근석이 꼭 붙잡아. 아빠랑 엄마가 사람 보는 눈 있는 거 너도 이젠 잘 알지? 근석이 걔 보니까 사람도 괜찮아 보이고 너랑 꼭 뭐가 될 것 같더라. 엄마와 아빠가 첫눈에 반할 정도로 괜찮은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요즘 말로 똥차가고 벤츠가 제게 온 것이었죠. 남자친구는 연애 1주년에 청혼을 했는데 처음엔 결혼하는 게 무서워 거절을 몇 번이나 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의 과거와 저의 아픔을 다 감싸 안아주는 남자친구를 보고 결국엔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제가 청혼을 받아주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저희가 지낼 신혼집을 구해왔습니다. 유진아, 우리 결혼하기로 약속했으니까 결혼식을 언제 하든 상관 말고 내가 준비해온 신혼집에서 지금부터 같이 지내도록 하자.
네가 결혼으로 인한 불안감을 떨칠 수 있게 내가 옆에 있어주고 싶어. 남자친구의 말에 부모님들도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저는 용기를 내어 혼수까지 완벽히 준비가 되어 있는 신혼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유진아, 결혼식은 천천히 네가 하고 싶을 때 하면 되니까 우리 이 집에서 새 출발한다고 생각하고 잘 살아보자. 내가 너 평생 걱정 근심 없이 살게 해줄게. 남자친구의 말대로 신혼집에 들어가고 난 후에는 정말로 걱정 근심이 하나도 들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주는 남자친구와 매일을 함께하니 행복이라는 감정이 불안이라는 감정을 내쫓아내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평화로운 제 삶에 또다시 끔찍하기만 했던 지난 과거가 끼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아, 옆집에 누구 이사 오나 봐. 가구가 새 거인 거 보면 신혼집인 것 같은데. 가서 인사하고 말 한번 걸어볼까? 주말에 남자친구와 장을 보고 집으로 들어오는데 오랜 시간 비어있던 옆집에 누군가 이사 오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남편 말대로 가구도 새 거에 젊은 남녀가 서 있는 걸 보니 옆집에도 저희 같은 신혼이 들어오는 듯 했습니다. 남편과 인사를 나누러 다가갔는데 다가갈수록 선명해지는 젊은 부부의 얼굴을 보고 저는 기절을 할 뻔했습니다. 저희 옆집으로 이사온 신혼부부는 다름 아닌 5년 전 결혼식 당일날 잠수를 탔던 전 남편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옆집에 사는 사람인데 오늘 이사 오셨나봐요? 두 분도 신혼부부이신가요? 저희도 신혼부부로 3달 전에 이 집으로 들어왔거든요.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이 살갑게 인사를 건네자 전 남편과 그 옆에 있던 여자도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머, 정말요? 저희 짐 정리되는 대로 인사드리러 갈게요. 이웃이고 같은 신혼부부니 자주 소통하면서 지내요? 저도 정말 반갑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잠시 집 안으로 들어가 봐야 돼서요. 제이야, 너는 대화 나누고 있어? 오빠 잠시 안에 좀 갔다 올게. 전 남편이 저를 버리고 얼마나 대단한 여자와 결혼을 했나 싶어 남편이 자리를 비울 사이 저는 전 남편 아내 되는 사람을 유심히 뜯어보았습니다. 그때 저희를 향해 눈웃음을 지어 보이는 전 남편의 아내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전 남편의 아내는 다름 아닌 5년 전 전 남편 회사 앞에서 봤던 그 어린 여직원이었습니다. 두 분 결혼식은 올리셨어요? 아직 결혼식 안 올리셨죠? 저요? 제 결혼식은 다음 주에 올려요. 오늘 신혼집에 가구 들어오는 날이라서 왔어요. 두 분은 결혼식 올리셨겠네요? 아니요. 저희도 아직이에요. 결혼 축하드려요. 저희도 얼른 결혼식장도 잡고 해야 되는데 결혼식은 어디서 하세요? 이 근처에 괜찮은 결혼식장이 있어요? 저는 마치 정보를 물어보는 것처럼 태연하게 전 남편의 결혼식장 위치를 물어보았습니다. 제가 누군지 못 알아본 전 남편의 아내는 저에게 아주 신이 난 듯 자신의 결혼식 위치를 상세하게 알려주었습니다. 두 분 하시려거든 제가 하는 곳에서 하세요. 가성비가 좋아서 젊은 부들한테 인기가 많더라고요. 주말에 예약하려면 예약 잡기가 힘들지 않을까요? 저희는 일요일 오후 2시에 하는데 일요일은 예약하기가 그나마 쉽더라고요. 일요일에 결혼하는 것도 나쁘지 않으니까 한번 고려해보세요. 전 남편의 결혼식 위치와 날짜 그리고 시간까지 완벽하게 알아낸 저는 전 남편의 아내에게 대충 인사를 하고 난 후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남자친구에게 모든 사실을 밝힐까 하다가 경솔한 행동은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 부모님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새끼가 사무실에 들어온 젊은 여직원이랑 괌에서 바람이 나서 결혼식 날래 잠수를 탔다는 거지? 그런 것 같아. 결혼식 전날에도 나한테 그렇게 화냈던 게 친구들이랑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여자랑 있어서 그런 거였나 봐. 그날 둘이 있으면서 나랑 결혼하면 안 되겠다고 결심을 한 것 같아. 나 정말 그 두 인간 보자마자 때려 밟아 죽이고 싶었는데 근석이 때문에 겨우 참았어. 잘했어. 잘했어 유진아. 근석이 앞에서 그래봤자 소용없고 그 인간들 결혼식장 가서 뒤엎어버리는 게 차라리 100번 나아. 엄마가 그날 같이 가서 엎어줄게. 엄마만 믿어. 엄마는 전 남편의 결혼식장에 찾아가서 같이 결혼식을 엎자고 했지만 솔직히 그런 용기가 나지 않아 처음엔 많은 고민이 됐습니다.
그러지 않는 편이 차라리 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했었죠. 그런데 늘 조용하기만 하던 제 막내 여동생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언니, 그 사람들 가만히 내버려두면 몇 년 동안 옆집에서 같이 살면서 마주쳐야 되는데 언니 그렇게 살 수 있어? 언니 지금 형부 만나서 행복하다면서. 근데 그 행복을 또 그 사람들이 깨버리는 건데 그 사람들이 어렵게 찾은 언니 행복을 깨는 걸 가만히 두고 볼 수 있어? 동생의 말이 맞았습니다. 전 남편 때문에 이런 행복을 지금의 남자친구 덕분에 겨우 되찾았는데 또 전 남편 때문에 이룰 수 없었습니다. 언니만 괜찮다면 내가 결혼식장에 같이 가줄게. 결혼식 없는 일에 잘못된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용기 내서 나랑 같이 가자. 내가 도와줄게. 저는 저보다 흥분한 엄마를 집에 두고 막내 여동생과 함께 차분한 마음으로 전 남편의 결혼식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땐 남자친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제 손으로 끝내놓고 말할 생각이었어요. 저는 결혼식장에 들어서자마자 바로 주례석으로 향했습니다. 하객들이 자리에 착석을 하고 신랑 신부 입장만 남겨둔 상태였어요. 뜬금없이 나타난 저를 사람들이 뜯어 말리려고 했지만 막내 동생이 막아서준 덕분에 저는 주례석 마이크를 사수할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년 전 신랑 윤성호 씨와 결혼식을 올리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신랑 쪽 하객분들은 기억하시죠? 결혼식 당일날 윤성호 씨와 윤성호 씨의 가족들이 말도 없이 잠수를 타는 바람에 결혼식 당일날 영문도 모르고 파혼을 하게 됐는데요. 알고 보니까 윤성호 씨가 오늘의 신부인 이재희 씨랑 바람이 나서 저를 결혼식 당일날 버린 거더라고요. 저의 말에 하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예비 시부모님들이 되실 뻔했던 사람들은 저를 보자마자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너 여기가 지금 어디라고 여길 와 있어? 당장 내려오지 못해? 감히 네가 우리 아들 인생 망치려고 작정을 하고 여길 와? 경찰 부르기 전에 당장 네 발로 내려와. 부모인 당신들도 똑같아. 결혼을 앞둔 아들이 바람이 났으면 달려서 어떻게든 결혼을 하게 만들던지 아니면 예의를 갖추고 우리한테 파혼을 통보하든지 했어야지. 어떻게 아들이랑 같이 결혼식 당일날 잠수를 타? 너희들이 그러고도 인간이야? 5년 전 있었던 사실을 하객들이 다 들을 수 있게 마이크에 대고 말을 하자 예비 시모였던 사람이 갑자기 제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유진아, 내가 이렇게 빌게. 그러니까 제발 그만하고 돌아가거라. 사람들 다 보는 데서 쪽팔리게 무슨 짓이니? 우리도 우리지만 너도 얼굴 팔리고 요거도 먹게 될 텐데 제발 그만 좀 해주렴. 제가 부끄러울 일이 뭐가 있어요? 그리고 신부 측 부모님도 다 알고 계셨어요? 당신네들 딸이 결혼 앞둔 남편 꽂혀서 제 인상 파토 내고 이 결혼 올리는 거요. 당신들도 알고 있었냐고요? 제가 신부 측 부모님들께 소리를 지르자 밖에서 입장을 대기하고 있던 신랑과 신부가 식장으로 허겁지겁 달려들어왔습니다. 전 남편은 저를 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만 전 남편의 아내는 저를 보더니 기겁을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이 여기를 어떻게 알고 왔어? 누가 우리 여기서 결혼한다고 말해준 거야? 이미 5년이나 더 된 일 가지고 여기서 이러면 안 되지. 네가 네 입으로 오늘 여기서 결혼한다고 나한테 말해줬잖아. 너희 신혼집 옆집에 사는 사람이 바로 나야. 우리 집 옆집에 신혼집 차린다고 이사 온 너네들 보고 어찌나 어이가 없던지. 내가 니네 얼굴 알아보고 얼마나 화가 치밀어 올라온 줄 알아? 너희가 그러고도 곱게 결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저의 말에 전 남편의 아내는 성큼성큼 제 앞으로 다가와 제 얼굴에 대고 소리를 꽥 질렀습니다. 여자로서 매력이 없어서 버림받은 본인을 탓해야지. 왜 여기 와서 남의 결혼식을 깽판 치는 거야? 당장 꺼지지 못해? 전 남편의 아내의 목소리가 제 앞에 높인 마이크를 통해 타고 식장 전체를 채웠습니다. 그 순간 신부의 엄마가 기절을 했고 결혼식장은 말 그대로 개판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정도면 결혼식을 망칠 만큼 망쳤다 생각한 저는 주례석에 내려와 로진버드 위에 허탈한 표정으로 서 있는 전 남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있는 힘을 다해 전 남편의 뺨을 날려주었습니다. 차라리 그때 바람이 났다고 사실대로 말을 했으면 이런 일은 없었잖아. 사무실 젊은 여자랑 바람 났다고 말하기 쪽팔려서 왜 우리 결혼식 당일날 잠적했는지 이유를 말 안 해줬던 거구나. 인과응보라는 말이 괜히인 줄 아니?
죄를 지으면 5년이 지나서라도 벌을 받을 수 있다는 걸 명심하고 앞으로는 착하게 살아. 전 남편의 뺨을 들이고 속이 후련한 상태로 결혼식장을 벗어나려는데 전 남편이 저를 쫓아왔습니다. 그 인간도 똑같이 제 뺨을 날리려나 싶었는데 전 남편이 가증스러운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5년 전 일은 정말 미안하게 됐다. 그때 내가 그랬으면 안 됐는데 너한테 다른 여자를 사랑하게 됐다는 말에 용기가 나지 않아서 말하지 못했어. 어떻게든 너한테 상처 안 주려고 마음을 접으려고 했는데 결혼식 전날 제이랑 있으면서 사랑 없이는 평생 살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너한테 말도 없이 그날 그렇게 잠수를 탄 거야. 미안해. 그게 지금 나한테 할 소리니? 그래서 이제 와서 뭐 어쩌라고. 네 진짜 사랑은 내가 아니라 전현이었다고 말하고 싶은 거야? 제 말에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뭐가 됐든 저는 상관없었습니다. 제 결혼식을 망친 두 인간의 결혼식도 제 손으로 보기 좋게 망쳤고 그로 인해 그들도 보기 좋게 파혼을 했으니까요. 알고 보니 신부의 아버지는 꽤나 높은 직급의 경찰관이었습니다. 명예를 먹고 사는 사람이라 그런지 부적절한 관계로 이뤄진 이 결혼은 절대 허락할 수 없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파혼을 당하고 전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는데 그때는 결혼식장에서와 다르게 다소 흥분된 목소리였습니다. 네가 바라던 대로 우리 파혼했고 제이 장인어른한테 머리까지 깎여서 집에서 쫓겨났어. 이제 속이 좀 시원하니? 속 시원하네. 정말 잘된 일이다. 그래서 우리 옆집에 차린 너희 신혼집은 어떻게 하기로 했어? 너 파혼한 것도 그렇고 신혼집 빼는 것도 이번이 2번이네. 이왕이면 3번 같이 채우지 그래? 파혼하는 게 네 취미잖아. 너 지금 나랑 말장난치냐? 너 때문에 내 결혼 망친 거니까 네가 책임져. 네가 잘못해서 망친 결혼을 내가 어떻게 책임을 지니? 고소라도 하고 싶으면 고소해봐. 내가 겁먹을 것 같아? 괜히 나한테 화풀이 하지 말고 스스로를 원망하도록 해. 전 남편은 말로는 고소를 하겠다느니 어쩌겠다느니 하며 저를 협박했지만 결국 저에게 아무 짓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저희 신혼집 옆에 신혼집을 차린 전 남편이 집에 있던 모든 가구를 빼가는 걸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전 남편 결혼식장에서 깽판을 치고 온 걸 알게 된 남자친구는 제 어깨를 말없이 토닥여 주었습니다. 더 이상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저를 믿고 제 곁에 있어주는 지금의 남자친구에게 감사의 따름입니다. 저희도 이제 곧 결혼 날짜를 잡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픔이 많은 저에게 쉴 곳이 되어주는 지금의 남자친구에게 평생 내조를 하며 저도 남편이 힘들 때 기대어 쉴 수 있는 좋은 아내가 되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에게 더 이상 걱정이 아니라 행복만 줄 수 있는 동반자가 되고 싶어요. 여러분, 어른들 말씀 하나 틀린 것 없고 옛말도 틀린 게 하나 없습니다. 인과응보는 반드시 존재하니 우리 뒤 짓지 말고 인간답게 잘 살아보도록 해요. 복수는 제가 한 것이지만 깨달은 게 참 많습니다. 저도 더 이상 뒤 짓지 않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잘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